시장은 업종과 종목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도주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종목별 장세는 또 활발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내일은 또 어떤 테마와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성 매니저가 계속 강조해 주셨다시피 주도주가 좀 딱히 안 보이는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테마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또 끝나면은 이제 월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시기는 이제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그날 이슈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키워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오늘 키워드를 정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오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순환매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순환매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 오늘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테마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고 있는 거 잡기에는 또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정신 없을 때는 다시 한번 재료는 살아있지만 기술적인 자리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의 순환 사이클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주사와 증권주들이 모처럼 움직인 것처럼 또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보면서 순환매 장세를 잘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는 뭐죠? 네, 첫 번째 섹터로는 저희의 공통된 키워드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던 저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이쪽에서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 학령 인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560만 명도 붕괴가 될 정도로 초등학생에 대한 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적은 인구수가 결국에는 지금 경제 활동 인구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노동 인구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해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출생아 수는 12개월째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저출생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저출생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지만 좋은 모멘텀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순환 사이클 중에서 아직은 재료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저출생을 한번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둘째까지 있는 집 많아요? 많이 없긴 한데 이제, 그래요? 네. 전 주변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기가 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실감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첫째를 아직은 키우고 있긴 하지만 이제 둘째에 대한 고민은 첫째에게 사랑을 오로지 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둘째 생각이 있으세요? 둘째를 그러니까 첫째한테 사랑을 오로지 주자. 요즘 그렇게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 이바지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출생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 또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밀고 갈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커다랗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민심이 약간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론에 대한 형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쉽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정부 정책의 이제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갈 수가 있고 가장 쉽게 나올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아 수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이 제가 과거에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산업도 바닥 사이클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출생아 수가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룸이 길게 남아있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 저출생 테마는 주가가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은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결과적으로는 테마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실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그럴 것이다 해서 먼저 반응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적 시즌이 되면 또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 아직은 3분기 실적의 발표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 초반기에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 관점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 변동성도 결국에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생 테마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 각각 체크를 해봤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로는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말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는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는 전력 설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인프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뭐 AI가 버블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구글은 데이터 센터에 9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 AI 인프라에 확장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을 논하기 전에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결과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뿐만 아니라 삼성 SDS도 GPU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6분기 만에 증설을 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한국에 대한 데이터 센터 확충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면 국내에 대한 전력 설비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전력 설비에 대한 사이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워낙 이제 공고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산업 리포트를 통해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케이블까지도 봐야 한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장점과 단점으로는 우리가 뭘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상되는 수치에 포커스만 맞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크게 걱정이 없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에 대한 장점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AI 서버 전력이 연간 한 3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4배 높은 전력에 대한 공급망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30년도까지는 한 2배가량의 전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바로 계속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산업에 대한 발전에 경쟁 속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공급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향후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전력 설비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장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산업에 대한 사이클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세일 구간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점으로 이제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실적을 꼽아주셨는데 이쪽 섹터가 이번 2분기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론성 매물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것도 단점으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기업 가치랑은 무관하게 일부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리스크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찍히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 종목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고퍼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PBR이 50배, 40배 넘어가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세론이 만들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되 세일하는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노리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무리하게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지금은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된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다음 차례는 어떤 테마로 보시는지 오늘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를 선택해도 순환매는 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유버프 얘기해놓고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테마 제대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생 테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그냥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르코스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이유식 관련된 업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공약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기 이제 이유식 먹나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유식에 대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분유버프에서 이유식 버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동사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터치해서 포트를 아쉽게 아웃을 했는데 AS하고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르코스는 이유식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기업이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대한 대장 역할은 에르코스가 갈 가능성이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은 에르코스가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저출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조용하게 정책이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구간이 다시 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9월 달쯤에 한번 좋은 이벤트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좀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저출생 관련된 정책은 선거 전에 이제 많이 공약으로 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점에 강력한 정책이 나와줄 타이밍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근데 그 타이밍이 지금 세법 개정안이랑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많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총선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 미리 좀 민심을 살리기 위한 준비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고령화 정책이라든지 저출생 정책이 조금 더 반응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사이에는 저출생에 대한 언급이 저는 반드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에르코스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가 AS에 했던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평선 라인대가 17,500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기술적 반등으로도 17,500원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은 11,200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인가요? 맞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해서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식 그리고 유아 관련된 식품을 하고 있는 에르코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뭐 차트 보셨다시피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에서 만날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 어제 오늘 지금 공개 방송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로 기약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그래도 제가 사고 처리하면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방송에서 테마 사이클에 대한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 링크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사이클, 제 뷰는 변함이 없으니까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제 인사이트 참고하셔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또 걱정이 되는데 꼭 한번 병원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